조용합니다. 조용한데도 저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김승규 선수의 런승규 선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다방TV의 건어스 지미스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드디어 개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네, 정말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적 시장에 대한 저희 두 아재들의 간단한 평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어떤 팀으로 이적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신인 선수들까지 다 여기서 언급해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요 이적 상황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고요. 또 이런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그래서 다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팀은 작년에 극적으로 또 우승한 팀, 네,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 영입 상황 보면요, 나간 선수도 많고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먼저 인 상황입니다. 오반석, 김보경, 구자룡, 이수빈, 쿠니모토, 벨트비크, 조규성. 아웃 상황으로는 권경현, 문선민, 명준재, 고무열, 최영준, 김승대, 임선영, 티아고, 신영민, 로페즈. 예, 주요 상황은 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또 한 점 평하면 또 쇼핑했다. 주요 선수들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그 작년에 우승 경쟁을 했던 울산의 김보경 선수, 그리고 외인 중에 가장 뜨거웠던 쿠니모토 선수의 또 영입이 또 눈에 띕니다. 물론 굉장히 부럽습니다. 김보경 선수 하면은 공미와 윙어의 그 중간 위치에서 거의 리그 탑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도 배는 아플 것 같아요. 우승 못하니까 우승하는 팀으로 갔네요. 그리고 아웃 상황에서는 전북현대의 에이스였던 로페즈 선수가 떠났거든요. 이건 좀 클 것 같아요. 네. 이 로페즈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렇죠. 아무래도 K리그 최고의 크랙이었잖아요. 네. 로페즈가. 그래서 만약에 전북이 이런 패싱 축구를 만약에 하다가 안 풀렸을 때 시원하게 로페즈 선수의 이런 개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나마 좀 있고요. 그다음에 U22, U22가 아마 이수빈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도.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스쿼드가 워낙 무서워요. 뭐 한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내년처럼 선수들 이렇게 사서 이제 임대 보내는데, 그 임대 보낼 때는 이제 우리랑 전북이랑 할 때는 출전 못하게 해서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래서 자기의 경쟁팀은 잡아내고 우리랑 할 때는 전력의 누수가 발생하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지금. 이게 뭐 돈이 많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또 아깝게 준우승했던 울산인데, 울산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적이 많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나간 만큼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주요 인 상황을 보시면 외국에서 노르웨이 출신이죠. 존슨, 그다음에 이번에 핫했던 원두재, 정승현, 그다음에 조현우, 최준, 윤빛가람. 또 아웃으로는 김보경, 믹스, 박용우, 이명재, 김창수, 김승규, 또 황일스 선수. 이렇게 좀 주요 이적 사항으로 저는 좀 알아봤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하고 윤빛가람 선수의 그 이적이 가장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간 선수들의 그 네임밸류가 워낙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해요. 김보경, 믹스, 박용호 선수가 중원에서 워낙 탄탄하게 잘 이끌어줬었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다 빠졌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그것도 관건이네요. 네. 또 원두재 선수는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십 U23 거기서 MVP 받을 정도로 떡상했거든요. 네. 이 선수 활약에 따라서 또 울산 중원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달린 것 같고요. 작년에 울산 팬들의 아픈 손가락일지 모르겠는데, 김승규 선수는 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문제 있다고 봐요. 솔직히 어디야, 고베였나요? 네. 자리 못 잡아서 이제 고향팀으로 왔죠. 물론 타팀 갈 수 있었는데 고향팀 왔는데, 친정팀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준우승한테. 그리고 나서 반년 뛰고 또 다시 제1로 간다? 솔직히 저라도 좀 실망감, 배신감은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조현우 선수가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울산으로 갔거든요. 대구 팬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예, 저기 대구 친한 지인분들 그 SNS 보니까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수원 삼성과의 라이벌 팀이죠. FC 서울. 조용합니다. 조용한데도 저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주요 영입사항으로는 김진야 선수 있었고요, 한찬희 선수, 그다음에 한승규, 그다음에 아웃으로는 뭐 이규로, 뭐 이명주, 하대성 은퇴했고요. 네. 뭐 크게 들락날락거리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서울 팬들이 영입이 될 뻔했는데 3명은 영입했어요, 다행히. 근데도 좀 부러웠어요. 네. 근데 뭐 김진야 선수는 또 라이벌 팀으로 또 가게 됐고. 이게 이렇게 되나? 네. 경인 더비. 되네. 뭐 따지고 보면 토트넘에서 아스날 온 꼴이죠. 근데 뭐 인천 팬들이 크게 서운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김진환 선수도 인천에서 또 최선을 다했던 선수고. 근데 저는 이 김진환 선수가 서울에서 잘할까? 왜냐면 고강민 선수도 좀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이적 시장의 특징은 젊은 피들이 많이 왔죠. 주요 선수 3명 다 좀 젊은 선수고 이제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서 코드를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드리아노도 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드리아노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뛰던 거 기억나는데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나요? 그래도 아드리아노가 수원전에서 엄청 강했기 때문에 아드리아노 전북에 있던, 서울에 있던 항상 나오면 골을 넣어서 정말 저는 싫어하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네, 다음은 또 저희 슈퍼동맹 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이적 사항을 살펴보면 인에는 최영준, 오닐, 그다음에 권한규, 팔라시오스, 허영준 또 완전 이적을 했죠. 네. 아웃 상황으로는 정재용, 그다음에 배슬기 선수 은퇴했고요. 그다음에 이수빈 선수, 최용준 선수랑 마트레이드 임대 갔고요. 완델슨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했습니다. 네. 완델슨 파진 게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괜찮을까 싶어요. 솔직히 뭐 물론 팔라시오스가 엄청난 선수인 거는 맞아요. 뭐 K리그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완델슨 선수의 작년에 그 파괴력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 네, 전북에서 로페즈 선수 빠진 것만큼이나 큰 타격이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또 포항 감독이 후반기에 팀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기대되는 팀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킹기동 감독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스포동맹이니까 올해는 제발 저희와의 경기에 조금만 힘을 빼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게 그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고 가장 핫했던 팀이에요. 가장 이슈가 됐던 팀이죠. 이 선수의 이적 때문에. 그렇죠. 네. 초반부터 네. 이적 시장 문 열리자마자 초반부터. 그렇죠. 자, 대구의 인 상황입니다. 대안, 네. 황태현, 아웃 상황으로는 박기동 선수 다시 임대 돌아갔고요. 조현우 선수가 빠졌고요. 또 캡틴이었던 한희훈 선수도 광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대안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시즌 끝나고 은퇴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대구로 간다? 스타일이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대구 하면은 작년에 세련된 역습 축구를 했던 그렇죠. 팀인데 네. 대안 선수는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1년, 2년 활약을 했던 거를 좀 돌이켜 보면 역습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박스 안의 지배자거든요. 조력자들이 이런 연계 플레이에서 공간을 만들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좀 스코어런데 대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뒤에 힘을 꽉 주고서 빠르게 전진해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대안 선수의 그런 결정력이나 이런 노련함을 믿고 가는데 거의 나이도 이제 40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안 선수 좋아했기 때문에 뭐 잘 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만나면 골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고 넣으시더라도 세레머니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대구는 조현우 선수가 빠진 게 아쉽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김대원, 세징야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을 지켰던 거에 또 대단한 전력 누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세징야 시킨 거는 놀랐어요. 네. 그건 당연히 중국이나 중동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네. 혹은 또 전북과의 링크도 돌았거든요. 그렇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전북 안 가서 다행이에요. K리그의 전체 흥행을 위해서도 대구에 남아준 게 저는 좀 좋은 요소라고 보고 이로 인해서 대구도 내년에 올해 무시 못할 팀이 됐다. 저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하면은 최근에 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님이 중간에 바뀌면서 어떻게 또 전지 훈련까지 다 하고 갑자기 또 감독님이 떠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솔직히 구단에서도 잘한 건 없죠. 왜냐면 미리
좀 매듭 짓거나 재계약이 안 됐으면 좀 미리 결과를 내서 전지훈련에는 좀 최소한의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구상했던 팀의 전술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또 초반기에는 또 날려먹는 시즌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조금 리스크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다음은 저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자, 강원. 네, 강원 FC. 병수볼이라 그래서 감독님 보고서 많이들 갔어요. 보면 김경준 선수는 이제 전역했고 임채민, 고무열, 김승대, 신세계 이 선수들이 이적과 임대로 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영, 발렌티노스, 정조국, 빌비아, 김호준 선수가 이제 아웃해서 나간 상황입니다. 네. 임채민 선수는 뭐 예전에도 김병수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경기를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적이 예상은 됐었는데 뭐 고무열, 김승대, 신세계 선수까지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히나 김승대 선수 간 거는 정말 놀랐어요. 당연히 다영이 임대로 가더라도 포항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선수도 영남대 출신이거든요. 김병수 감독이 영남대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또 감독님 따라서 강원으로 임대를 또 갔고 임채민 선수 간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다이크가 아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좀 부럽습니다. 정말 모든 팀들이 다 노렸던 센터백이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더니만 강원을 갔어요. 네, 결국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강원이 이적 시장에 돌풍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쵸, 돌풍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 대비해서 이런 용병 선수들에 대한 아직 영입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간다라는 좀 얘기도 있어서 감독님의 그냥 전술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만 좀 입맛에 맞게 또 알짜들을 모두 영입한 게 아닌가. 어쨌든 기존에 빠졌던 선수들을 그냥 젊은 선수들로 잘 메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예, 다음은 상주상무인데요. 상주상무 전역한 선수도 많았지만 이번에 새로 입대를 한 선수들이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갔어요. 입대이즈 영입이죠. 야, 이런 고연봉의 훌륭한 선수들을 이거는 가성비 최고의 팀입니다. 고명석 전세진 입대했고 김보석, 문창진, 오세훈 선수도 있고요. 이명재, 문선민, 권경원 크고요. 네. 박영호 선수도 있고 이창근 선수도 있고. 아웃 상황은 제대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언급을 따로 하지 않는데 네. 영입 선수들 보면은 요번에 대활약한 오세훈 선수도 있고 네. 인천에서 좋았던 또 K리그에서 한때 또 잘 나갔던 문창진, 수원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전세진 선수, 그래도 K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최고의 선수죠 지금도. 문선민이나 권규현 선수도 갔고 작년 울산의 중원의 핵이었던 박영호 선수도 입대를 했고 이거는 진짜 우승권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 아첸 나가는 팀이 3등까지 나가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4등 팀이 나갈 것 같아요. 상주가 3등이나 2등 해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게 네. 보면은 그 정도로 전력이 탄탄해져서 좀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이 3주 전에 강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올 시즌도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막판에 4대1이었나요? 4대0이었나요? 저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꽃감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하여튼 기대해보는 네. 걸로. 네, 다음은 이제 수원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실 저희가 수원 팬이다 보니까 수원을 짧게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수원은 따로 모아서. 모아서 길게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은 성남. 네, 감독님이 맡긴 성남이죠. 빠타킴이죠. 안 뛰면 아시죠? 김남일 감독님. 네, 양동현 선수, 임선영, 윤용호, 그다음에 도쿄에서 유인수 선수 왔고요. 권순영 선수 왔고, 주요 아웃상으로는 좀 임채민 선수 나온 게 좀 크죠. 네. 근데 어쨌든 영입을 많이 했는데 임채민 선수만 빠진 상황이라서 전력은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작년에 성남이 이제 시즌 앞두고 나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되는 이적 사항이 없었거든요. 네. 영입 선수라든가.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양동현 선수는 정말 노련한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활약도 포항 시절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선영 선수는 저는 솔직히 수원에서도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선에서의 그런 전진력이 좀 괜찮은 선수고요.
그다음에 권순영 선수가 들어온 게 좀 중원에 있어서 좀 크지 않을까. 와, 이 선수를 데리고 오다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분명한 거는 작년에 성남이 남기율 감독님 계실 때는 뒤에서 지켜갖고 탄탄하게 앞으로 그렇죠. 나가는 축구, 네. 그다음에 피지컬로 중원에서 이렇게 좀 갈아버리는 축구를 좀 선호했다면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임선영 선수나 권순영 선수가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력은 좋아졌지만 사실 이제 감독이 그 경남 FC의 설기현 감독과 마찬가지로 프로팀 감독은 또 처음이거든요, 김다현 그쵸, 감독이. 예. 예, 그래서 감독이 얼마나 어떤 전술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 나갈지가 하나의 또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안 되면 빡 이거죠. 네, 빠따 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 좋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작년 K리그의 가장 큰 이슈였던 팀이죠, 인천. 예, 주요 이적 상황을 보시면 크게 뭐 언급할 만한 건 없어요. 뭐 송시우 선수 전역한 거, 김중법 선수를 이제 경남에서 데려온 거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적 시장 시작하자마자 김진현 선수 나가고, 정훈선 선수 나가고, 김보서, 문창진 선수 이제 군대 가고,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또 대대적인 또 선수 물갈이를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용히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이제 올 시즌에는 얼마큼 잘 뭉쳐서 전략을 짰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무고사 선수를 또 지켰다는 거. 와, 매년 진짜 매 이적 시장마다 무고사 선수는 진짜 완전히 그 루머의 그런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매 시즌 인천에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네. 무고 선수도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김준범 선수 데리고 온 거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선수 작년에 저도 좀 많이 눈여겨봤는데 U22가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U22도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선수로. 네, 안 되면 정정 자막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김준범 선수가 중원에서 경남에 그나마 좀 좋은 활약을 펼쳤고, 빅클럽과도 연결이 됐었던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인천을 선택해서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도 좀 인천에서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습격한 팀이죠. K리그2에서 엄청난 돌풍을 이끌고 습격한 광주FC입니다. 네, 뭐 김창수 선수가 울산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한희훈 선수, 이 정도의 좀 영입 정도 있었고, 윤보상 선수가 안타깝게 제주로 갔습니다. 네. 그 작년에 펠리페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묶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신의 한 수죠. 올 시즌에 이 펠리페 선수가 K리그 1에서도 활약을 작년만큼 할 수 있을지. 어떻다고 보세요?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없다. 근데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간 선수들 보면 좀 노련한 선수들, 노장급 선수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우려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빈약한 스쿼드가 아닐까. 예,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적 시장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이죠. 그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또 습격한 부산입니다. 아, 부산 영입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네. 안산에서 빈치신코, 그다음에 김호준, 윤석영, 김병호 선수 같고요. 아웃으로는 그 용병이었죠. 노보튼이나 수신야루가 아웃이 됐습니다. 네, 제가 또 작년에 서울 이랜드하고 안산 그리너스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때 이 빈치시코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선수인데 부산으로 왔습니다. 아, 진짜 거너스가 그때 그 경기 보고 와서 빈치신코 칭찬을 엄청 했어요. 예. 수원에서 무조건 찍어야 된다. 네. 또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그런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부 리그에 있을 때 이제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사활을 걸었었어요. 이거 일부 네. 승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 믿고 투자를 좀 했었는데 나간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켰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보면 역량이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윤석영 선수 아시지만 뭐 서버드 준치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영 선수 가세, 또 김병호 선수도 K리그에 있어서는 좀 알짜 윙어입니다. 김병호 선수한테 수원이 예전에 엄청 털렸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스쿼드 괜찮다고 보고요. 뭐 바로 승격이나 당할 정도의 그런 스쿼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돌풍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물러도 있고. 네, 지금까지 수원을 제외한 11개 팀에 대한 이적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적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선수들이 좀 돈만 보고서 좀 따라갔던, 당연히 프로니까 네. 그런 인상이 좀 강했던 게 좀 컸다면 이번 이적 시장은 좀 유난히 감독님 보고서 좀 따라가는 케이스도 좀 생긴 것 같아서 고무적이에요. 저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뭐 김병수 감독 보고서 따라간 선수 많고, 그렇죠. 네. 심지어 신입 감독들, 예를 들어 김남일 감독님, 그다음에 설경 감독님, 이런 감독님들에 대한 구애에 의해서 믿고 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특히나 신인 감독님이 2002년 또 월드컵 영웅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영웅들 밑에서 또 뛴다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선수 생활에 화려했던 그 감독들이 막상 감독이 되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표로 누가 있죠? 뭐 아스날의 레전드인 앙리가 있죠. 융베리. 솔샤르! 다 그렇습니다. 다. 네. 선수 때 너무 잘했던 선수들이, 그 감독들이 잘 못해요, 감독에서도. 네, 솔샤르는 종신. 이번에 이적 시장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적은 뭘까요? 저 정말 죄송한데 김승규 선수의 런승규 선수. 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게 있나? 예. 저는 김승규 선수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 선수, 네, 그리고 라이벌 팀으로 간 김보경 선수. 네. 이게 라이벌 팀으로 이적이 아무렇지 않나 봐요. 네. 울산에서 참 아쉬워요. 올해도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또 특히나 또 에이스를 다른 팀도 아니고 또 우승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팀으로 갔다는 건 뭐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네. 선수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수원 삼성의 이적 시장, 그리고 앞으로 올 시즌에 대한 간단한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켜봐 주세요.